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한 뜨거운 외침. 독재 정권과 부패한 정치에 온몸으로 저항한 시민운동까지 이 모든 역사의 뿌리가 된 사건이 있다. 우리는 오늘 처음으로 통학농민혁명을 국가기념일로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늘처럼 받드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의로운 혁명이 125년 만에 비로소 합당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조선 후기 농민들이 주도한 동학농민혁명. 실패로 끝났지만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 뜨거운 시대 정신을 돌아본다. (1894년 1월) 지방 고을 민초들의 작은 반란이 시작됐다. 내가 왔소. 탐관오리 조병갑의 목을 베고 한양으로 진격합시다. 침략과 수탈에 맞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일군 농민들. 당시엔 실패로 끝났지만 지금의 평가는 다르다.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반란으로 치부됐다 보니까 과연 이게 우리 역사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의심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많이 있었지만 민초들, 민중이 중심이 돼서 사회 변혁을 극대한 어떤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거든요. 예부터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였던 전북 정읍시.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황토현 전적지를 비롯한 42개의 역사적 유적지를 지켜오고 있는데 매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열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1960년대부터 동학농민혁명의 선양 사업을 꾸준히 해온 결실 중 하나다. 이 장소는 동학 영령들의 위령, 위패를 모시는 공간입니다. 저기 보시면 구민사라고 써 있듯이 백성을 구하려다가 산화하신 그런 영령들을 위한 제례를 모시는 사당인데 예를 다하는 데는 악이 꼭 필요하다 해서 예악 정신의 일환으로 이런 영령들의 위패를 모시는 곳에서도 제례를 할 때 꼭 이런 음악을 씁니다. 조선시대 궁중 연회 때 쓰이던 음악을 새롭게 각색한 연주곡. 당시 사회 기득권이었던 양반들을 위한 음악이 아닌 동학 민초들을 위한 음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올해로 53회를 맞이한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더 이상 동학난이 아닌 동학혁명으로 인정받은 만큼 이번 행사 역시 더욱 뜻깊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왜 5월 11일로 지정된 걸까? 그 이유는 전봉준 장군을 필두로 한 농민군이 첫 승을 거둔 황토현 전투와 연관이 깊다. 이 황토현 전투야말로 전국적인 항쟁으로 확산되는 중요 계기가 되었다.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가 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었다. 그 혁명의 조건에는 그 사회가 크게 잘못돼야 되고
또 그 잘못을 민중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스스로 고쳐나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학농민혁명하면은 떠오르는 인물로 전봉준과 조병갑을 들 수가 있죠. 조병갑은 그 사회가 잘못된 것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스스로 고쳐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이 전봉준 그리고 고부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도 최대 곡창질이었던 옛 고부 지역에 새로 부임하게 된 군수 조병갑. 그는 온갖 횡포와 침탈도 모자라 새로운 보를 만들겠다며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했고 농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새 보를 높이 막는 바람에 홍수가 져 냇물이 범람해 상류 농민들은 오히려 홍수 피해를 입었는데 가을에 보세를 징수하니 농민들의 원성이 날로 비등했다. 이해 가을 인근에 쌓아놓은 보세가 700여석에 이르렀다. 조병갑의 수탈에 맞서 농민 봉기를 계획한 전봉준 장군. 그가 목숨 걸고 농민 봉기에 나섰던 이유는 무엇일까? 양반 출신으로서 어떤 이제 그 세력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양반은 아니었고 생계를 위해서 어떤 농사도 짓고 또 생계를 위해서 그 서당의 훈장을 역할까지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농민들은 대부분 이제 생업에 어떤 치중을 했기 때문에 그 한자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안 됐었잖아요. 그 전봉준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반으로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그 유학 공부를 이제 배우기도 했었고 조선의 나라가 어떻게 해야만 국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국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방편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했겠죠. 그런 고민 하에 이렇게 그 거사를 계획하지 않았나. 그가 20여 명의 농민 지도자들과 함께 거사를 계획했던 곳, 바로 사발통문 작성지다. 사발통문의 내용을 보면 20명들이 주로 동학의 지도자들인데 그중에 이제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6분이 이 정읍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높고 낮음이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동학의 근본 이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사발통문을 통해서 고부 농민 봉기가 시작이 됐고 이 고부 봉기를 통해서 동학농민혁명이 전국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발통문에는 농민 봉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다. 고부성을 점령하고 조병갑을 목베어 죽일 것, 군기고와 화약고를 점령할 것, 군수에게 아부하여 백성을 침탈한 탐리를 엄하게 징벌할 것, 전주 가명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나아갈 것. 이처럼 농민군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다. 부패한 관료들의 횡포와 침탈로 농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이 곧 하늘이라며 평등 사상을 내세운 동학이 민중들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1894년 1월) 동학으로 무장한 농민군은 고부 봉기를 일으켜 승기를 잡았고 이후 호남 54개 고을에
집강소를 설치한다. 오늘날 지방자치의 효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민중들이 스스로 자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구였고 민의가 모두 반영이 되어서 추진되었던 그러한 우리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전봉준 장군은 전라도 일대에 막강한 세를 지녔던 손화중 장군과 함께 2차 봉기를 계획한다. 손화중 장군은 동학농민혁명의 한 축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화중은 이제 백산 봉기 당시에 총대장은 전봉준이었고 총관령의 그 직함으로서 전봉준의 옆에서 이제 동학농민혁명을 이제 주도했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전봉준과 손화중, 김계남, 최경선 장군 등의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들은 일개 지역의 봉기가 아닌 국민적인 혁명을 위해 전국적인 봉기를 이어간다. 하지만 동학군의 결의는 오래가지 못했다. 일본과 관군 연합부대의 우세한 무기에 의해서 지치고 무기도 열악한 농민군들은 거의 학살되다시피 한 것이죠. 물론 치밀하지 못한 농민군의 그런 전술 탓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일본군의 신식 무기의 힘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본군의 총포에 무참히 쓰러져간 농민들. 전국의 동학군 총 집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승총은 무라다총에 미치지 못해 총기 싸움은 일본군 1위 동학당 100에 필적한다. 동학군들은 끝내 자신들이 꿈꿨던 세상을 이루지 못했다. 실패한 역사로 남은 동학농민혁명. 남겨진 유족들과 후손들에겐 지울 수 없는 아픔이고 우리에겐 잊어선 안 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다. 건강은 어떠세요? 지금 건강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연세가 지금 현재 36년생. 36년생. 예, 호주. 그러면 85세? 그런데 현재 시험 실제 나이는 87세예요. 2살 늦었어요. 실제로는 그동안 이렇게 손자분께서 직접 오랫동안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지역사회를 넘어서서 전국화 세계화되는 길에 우리 이제 또 손자분이신 우리 손홍열 선생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유족들과 이게 이제 혁명에 대한 정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동학농민혁명은 실패한 농민의 난으로 저평가되었던 만큼 유족들에 대한 시선도 차가웠다. 지금까지 동학혁명 후 후손으로서의 여러 가지 불평도 많았고 또한 서름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이 운동에 참여한 정신을 이어받도록 동학혁명의 정신을 널리 국가에서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정신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 위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동학군에 대해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고 무명의 동학군들이 보여준
저항의 정신을 되새기는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세계 각국에 시민혁명의 상징물이 남아있듯 정읍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학의 정읍은 장제합니다. 동학혁명의 시작이 되고 또 성과, 최초의 전쟁과 최후의 전쟁을 함께했던 곳이 정읍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우리의 줄기찬 지속적인 노력은 함께 되어야 되고, 유적지에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탐방할 때 적절하게 알릴 수 있게끔, 또 그분들이 여기 와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왜 소중한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또 그 일을 반드시 이뤄내야 대한 제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학은 어떤 의미로 계승되고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찾아간 곳은 종로구의 한 인문학회자. 농민군을 수합해가지고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동학에 대해 연구하는 모임이다. 그다음에 이제 우금붙이 좋도록 하는 거죠. 해당하는 바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 문화를 기념하는 그런 마음을 나누는 정도의 모임이지만은 현재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동학 역사 문화 재단 뭐 이런 정도까지 확장시키면서 이것이 이런 가치관과 정신과 문화가 우리나라 전체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 또 하나의 디딤돌,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면은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조선시대 반외세 반봉건을 기치로 삼았던 동학농민혁명. 이것은 오늘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시대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등과 또 민주, 자유 이런 것은 남이 저절로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농민들이 피 흘려서 쟁취했고,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유린하는 어떤 제국주의 외세를 또 물리치기 위한 어떤 그런 깃발을 내세우고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자양분 삼아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열매를 맺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이 세운 시대 정신 동학. 그 뿌리가 깊게 박혀 있는 한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는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다. 네, 올해는 반부패와 반외세를 외쳤던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6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부터 동학혁명은 3.1운동처럼 국가기념일이 5월 11일로 지정돼 역사적 평가가 확연히 달라졌는데요.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되새겨보겠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항상 약자였다. 반란군의 수교였다가 지금은 혁명의 지도자가 된 녹두장군 전봉준. 몸집이 작아서 녹두라 불렸는데 6 식구가 함께 살았던 정읍 생가에는 그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당시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의 부정부패가 발단이 된 농민혁명. 전승기념관이 자리 잡은 황토현은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벌인 사실상의 첫 전투였고 첫 승리 장소였습니다.
이날 5월 11일을 기념해서 지난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지정됐고 해마다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봉기와 해산, 재봉기를 통해서 당시로서는 엄청난 개혁과 변화를 몰고 왔던 동학농민들. 하지만 공주 근처 우금치 전투에서 치명타를 입은 뒤에 11월 27일 정읍 태인 전투를 마지막으로 동학군의 주력 부대는 사실상 해산의 길로 접어듭니다. 전봉준의 주력 부대가 최후의 전투를 벌인 곳이 정읍 태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처음과 끝을 같이 하는 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부패, 반외세, 그리고 누구나 평등한 사람 사는 세상을 외쳤던 동학. 촛불의 함성 시작! 수십만 촛불이 타오르던 광화문과 바로 맞닿은 곳 종로통에도 전봉준의 동상은 서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처형당한 곳이라 그렇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외쳤던 자주, 평등, 자유, 이게 지금 말하자면 근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들 아닙니까? 또 그것이 3.1운동으로 또 4.19 혁명으로 60만세 운동으로 최근에는 광화문의 촛불 혁명까지. 네, 시작은 이곳 정읍이었지만 동학은 전라도, 충청도를 넘어서 전국으로 확대됐고요. 그래서 그 흔적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동학이 대한민국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반부패와 반외세를 외친 동학농민혁명 126년, 국가기념일 제정 1년을 맞아 YTN은 동학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꿈꿨던 이름 없는 농민군들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숨은 유적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정읍시 고부면에 설치된 돌기둥 한 무리. 단단한 돌에 선 굵은 얼굴들이 박혀있고 곳곳엔 죽창과 각종 쇠붙이가 새겨진 석조물입니다.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동학군의 넋을 기리는 무명 동학농민군 위령탑입니다. 수많은 그런 참여자들이 이름도 남김없이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탑을 건립을 하고,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은 녹두장군 전봉준처럼 몇몇 영웅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진짜 주인은 바로 농민이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번진 개혁의 들불 동학혁명. 혁명의 발산지인 이곳 정읍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유적과 조형물이 많이 있습니다. 동학혁명 모이탑이 세워진 마을 어귀를 지나 조금만 들어가면 평범한 한옥 한 채가 나옵니다. 지난 1893년 11월 농민군 지도자들이 모여 이른바 거사 계획을 처음으로 논의한 집의 집터입니다. 이곳에서 작성한 사발통문을 토대로 동학농민군은 평등과 개혁을 향한 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혁명이 끝난 지 올해로 126년째, 김계남, 최경선, 손화중 등 혁명 최고 지도자들은 지금 정읍에 잠들어 있습니다. 정읍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지도자들의 묘역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유일하게 유해가 있는 묘가 바로 이 최경선 장군의 묘역입니다. 엘리트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양반 계층도 사회 개혁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고부군수 조병갑이 향락에 빠졌던 군자정, 농민군이 고부 관하로 진군하기 전 집결했던 말목장터 등 현재까지 파악된 정읍 내 동학 유적지는 20여 곳. 정읍시는 앞으로 이들 유적지를 잇는 역사기행 탐방길 10km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동학혁명 정신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념시설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반부패와 반외세를 외쳤던 동학농민혁명 126년, 국가기념일 제정 1년을 맞아 YTN이 동학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동학혁명의 맥을 이으면서 지금도 살아있는 동학 정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점공 기자입니다. 지난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정읍 무성서원에서 문화 해설사로 일하고 있는 유태길 할아버지. 이 마을 이름이 원촌이에요. 서원이 있는 마을, 이런 뜻이 되죠. 유태길 할아버지에게는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바로 증조 할아버지가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 접주였고 그 사실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126년 전에 외쳤던 그분들의 그 함성, 보국 안민, 있는 자와 없는 자와 서로 나눈다. 이런 그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구한다. 라고 하는 당시의 목소리들은 오늘 21세기 평등사회도 여전히 유효한. 게다가 올 1월부터는 정읍시에서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도 지급받고 있어서 자부심은 더 커졌습니다. 유태길 할아버지처럼 월 10만 원의 유족수당을 받는 동학혁명 유족은 40여 명. 그분들의 그러한 절절한 혁명에 참여했던 노력들을 우리 후손이지만 조금은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분들의 얼을 잇는 것은 동학수당이 첫 번째 수단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황토현 전적과 기념관 바로 옆 공간은 지금 기념공원을 만들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제가요 정읍사의 음악으로 시작했다가 궁중음악으로 전해지고 있는 수제천. 수제천 연주단은 올 하반기에 동학 관련 음악극을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관련 국제 학술대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모아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했죠.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무너져 내린 우리 주식시장을 스스로 지켜내려는 풀뿌리 개미 투자자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동학 끝난 지 12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도 동학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앞두고 혁명 발상지인 전북 정읍에서 사전 기념 행사인 53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개최합니다. 오전 10시 반엔 정읍시 고부면에서 무명 동학농민군 위령제가 열리고 오후 2시엔 황토현 전정내 구민사에서 본행사와 제사가 예정돼 있는데 정읍시는 오늘부터 18일까지를 동학농민혁명 주간으로 정해서 전시회 등을 이어갑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6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은 혁명의 발산지 전북 정읍시에서 기념제가 열리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북 정읍시 황토현 전적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비도 불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빗속에서도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3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앞서 오전 10시 30분 정읍시 고부면 죽산마을에서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무명 동학농민군 위령탑에서 무명 농민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가 열렸는데요. 행사 내내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행사에 엄숙함을 더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 이곳 황토현 전적에서 본행사격인 기념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구민사라는 이름의 사당에 동학농민군 지도자와 혁명군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었던 지난 1994년 전봉준 장군과 김계남, 손화중 장군을 시작으로 위패가 봉안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행사의 핵심은 혁명에 참여했던 이들의 넋을 기리는 제사로 공식 명칭은 갑오선열 제례입니다. 그럼 유진섭 정읍시장과 만나 오늘 행사에 대한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가기념행사가 오는 11일 월요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오늘 열리는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오늘 열리는 행사는 1968년부터 우리 정읍 시민들과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준비했던 것이고 올해 53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에 독재 권력 하에서도 우리 시민들은 의지를 굴하지 않고 만면이 의지를 갖고 이 행사를 53년째 지속해 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네, 정읍시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후대에 전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하시는 모습인데 좀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아마 그거는 전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동학농민혁명은 이곳 고부에서 시작됐고 그 시작은 사벌통문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장작 1년의 시간을 함께했던 그곳에 정읍 사람들은 누구든 목숨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함께했던 거기 때문에 동학의 장자이고 맏형인 정읍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하고 다른 의지와 열정을 갖고 있어서 아마 이곳에서 그러한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행사 잘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대신 행사장에 오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행사를 지켜볼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재래 현장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사실 이름 없는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축이었던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과거에는 동학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폄훼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동학도에 의한 역적의 난이었다는 평가가 깔린 호칭이었던 겁니다. 지금의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이름에는 동학과 농민이 힘을 모아 혁명을 추구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정읍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6년이 되는 해입니다. 혁명의 발상지 전북 정읍에서는 해마다 황토현 전승일 전후로 농민군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김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이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농민군 한 사람 한 사람 마침내 죽창을 지켜든 가슴 아픈 사연들. 산처럼 쌓인 흰 쌀밥에 주인 없는 수저 여러 개가 꽂혀 있습니다. 푸짐한 고기, 제철 과일과 함께 목을 축일 탁주 한 사발이 건네집니다. 외세와 폭정에 맞서 혁명에 뛰어들었다가 장렬히 산화한 동학농민군을 위해 차려진 제사상입니다. 동학혁명 시절에 이름 없이 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을 뜻을 기리기 위해서 94년도 100주년을 기념해서 유령탑을 만들었고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유령제를 지내왔습니다. 이처럼 농민 한 사람이 주축이 돼 민중으로부터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하지만 한때는 동학군에 의한 반란이라는 뜻에서 동학란으로 폄훼됐습니다. 오늘날의 재평가가 있기까지 동학농민군의 후손인 정읍 시민들은 벌써 53년째 선조들의 행적을 추모해왔습니다. 빗속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동학농민혁명 정신 속에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발전을 돕고 평화를 궁극적으로 이룩해야 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동학사상이야말로 21세기 평화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부패 정치와 외세에 맞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을 기리기 위한 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어제 전북 정읍시 황토현 전적지에서 열렸습니다. 두 해째를 맞는 기념식은 녹두의 함성 새하늘을 열다는 주제로 열렸고 정세균 총리는 사람이 곧 하늘이고 타인의 생명을 하늘처럼 존중하는 동학 정신은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는 힘찬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민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오늘 내가 본 DMB에선 3.1운동부터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만들어낸 시대를 담은 YTN 특집 동학농민혁명 백성이 세운 시대 정신을 살펴봅니다. 최현주 평가원 의견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기념해야 할 날들이 참 많은 달입니다. 5월 11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특별한 날 중 하나입니다. 이날은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아직은 많은 분들에게 낯설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을 국가기념일로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늘처럼 받드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의로운 혁명이 125년 만에 비로소 합당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로 반부패와 반외세를 외쳤던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6년이 되는 해를 맞아 YTN DMB에서는 특집 동학농민혁명 백성이 세운 시대정신을 통해 의미를 되돌아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한 뜨거운 외침. 3.1운동을 시작으로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사회 변화를 이끈 사건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뿌리가 된 사건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소개해 도입부에서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짚어주었습니다. 화면 구성에 있어서는 조선시대의 사건을 다루다 보니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역사적 자료들과 더불어 내레이션을 맡은 성우의 목소리가 적절히 어우러져 내용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역사적 배경이나 동학농민혁명의 기초가 된 동학사상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배경이나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예부터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였던 전북 정읍시. 이 외에도 1960년대부터 전북 정읍에서 개최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등 후손들이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에는 동학농민혁명이 125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반해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은 옅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YTN 특집을 통해 다시 한번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어 그 의미가 깊고 시의적절했습니다.